안녕하세요. 공부왕 홍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죠. 공부 역전 프로젝트. 자, 5만원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민서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전에 지방 학교에 방과후 수업 같은 걸 할 때였어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군 단위의 사교육 인프라가 없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갔습니다. 보통 이제 한 3개, 4개 학교 정도가 학생들을 모아서 한 학교에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때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영어 2번, 수학 2번 선생님이 가서 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이제 모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5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비를 생각할 때 엄청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몇십만 원도 쓰니까. 근데 한 학생이 그때 교무부장 선생님이었나? 선생님한테 엄청 간절하게 막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가 정확히 들었거든요.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남학생이었는데 저희 집은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5만 원을 절대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학생이 수업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되게 힘들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집집마다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민서는 가명이고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이름을 5만원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민서를 찾습니다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신청받을 수는 없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장 딱 누가 봐도 저 집은 힘들다,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상황에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 가정도 넣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 둘 다 있어도 애 한 명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혼자 키운다? 아니면은 엄마 혼자 애를 키운다? 인생 난이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그래서 넣었어요. 물론 한부모 가정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한부모 가정 중에도 부자들도 있습니다. 부자신 분들은 그냥 사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꼭 미리 이제 설명드리면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컨대 잘 나가던 부모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기울 수도 있는 거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청소년기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부모님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좌우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던 학생인데 갑자기 모든 게 다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리면은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중학생으로 한정을 했어요. 초등학생은 좀 아직 조금 공부를 진지하게 하기에 이른 것 같고, 고등학생은 저도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나중에 차차 이제 중학생들이 안정이 되면은 고등학생으로 넓혀 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일기 선발에는 좀 중학생만 위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수는 아닌데, 이제 학생과 저랑 만나서 제가 상황을 확인하고 학업적인 지도를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교육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요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가 있는 곳, 요 이제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사이에 있는 요 학원으로 한 가끔씩, 꼭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씩은 대면이 가능한 학생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이 1차적으로 되겠죠? 지방에서 올라오기는, 뭐 올라오겠다 그러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라고 다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서울이더라도 강남에 부자들만 있을 것 같죠? 대치동에 부자들만 있을 것 같죠? 대치동 아파트들 엄청 비싸잖아요. 그 바로 뒷골목 들어가면은 와, 여기는 사람 이런 데 살 수 있나?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 그 옆에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뭐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하던, 부모님이 신청을 하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청을 하던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제가 상황을 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색깔이 계속 파란색으로 나오네? 다시 한번 제가 그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테니까 홍프로567 gmail.com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 환경을 적어서 보내주면 제가 이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인 계획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한번 선발해서 쭉 끌고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보통 뭐 공중파에 보면은 어떤 힘든 학생이 있어. 그럼 이제 되게 대단한 유명한 분이 와서 딱 솔루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컷 넘어가면은 뭐 아름답게 희망차게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몇 주 정도의 변화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끝나는 훈훈한 마무리,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 미디어의 폐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과 성장도 있겠죠? 희로애락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딱 만나서 제가 뭐 호통치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자, 우리 이제 열심히 해보자. 박수. 자, 너 가고, 자, 다른 애 와라. 너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봤을 때 그렇게 한 번의 자극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학생들은 굳이 저한테 오지 않아도 주변에 뭐 일회성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주기적으로 몇 개월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계속 추적해 가면서 제가 서포트를 할 생각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 도와주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학생의 어떤 상황, 입장, 환경마다 다르니까 그건 추후에 차차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해됐죠?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인정보 보호예요. 1차로 상처받은 학생들이 이제 또 나와서 또 뭐 본인의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이런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저만 나올 거예요. 뭐 학생의 어떤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성적 같은 거, 수치 같은 거, 몇 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몇 점이었다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환경에 있는 아이에게 제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아이들이 해가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고 저만 나와 설명하고, 학생이 원한다 하더라도 저는 노출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때는 흥분해서 어떤 추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막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본인이 예컨대 저랑 공부해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 20살이 넘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은 공개해도 괜찮다. 저는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감사의 인터뷰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 노출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저는 무조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걸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유튜브에 보는 재미보다 그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상처받은 아이들이 2번 상처받는 거는 저는 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수치, 어느 정도의 수치만 이렇게 개인정보 가리고 성적표 같은 거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본 거 이렇게 시험지 같은 거 보여주는 이 정도 선에서 그 아이의 학습 과정을 추적, 관찰해 가면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르겠어요. 잘 될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건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한테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힘 닿는 것 한번 노력해 볼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공중파 드라마는 보면은 진짜 95%는 해피엔딩이야. 새드 엔딩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버려. 약간 이런 거죠.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 아이는 지금 심각하고 답이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는 모습으로 방송을 끝난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담지 않아. 일단 해피엔딩으로 끝나. 막 꽃 내리는, 꽃 휘날리고 아름다운 환경 엔딩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시청자들이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을 잘못 잡고 있나? 너무 현실적인 거 하면 또 안 볼래나?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들어 가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그렇다고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제 인생도 제가 지금 100% 장담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제가 100% 바꾸겠습니까? 대신 누가 봐도 요거는 잘못됐다, 요거는 고쳐야 된다 하는 거를 하나 두 개 고쳐 나가다 보면은 아이가 달라지고 발전하고 미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막연한 기대로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